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말은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비난이라는 말이 그렇죠. 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몰라. 익숙한 말들일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설명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때로는 되받아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비난에 대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걸까요? 중년이 되면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역할 변화, 친구와의 관계까지 인생이 깊어질수록 관계도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비난을 마주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비난이 너무도 쉽게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할까요? 비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상대가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지 않아서? 비난은 대부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생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길 바라지만 자녀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바쁩니다. 배우자는 상대가 더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만 서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변함없는 관심을 기대하지만 삶이 바쁘다 보면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서로의 기대가 어긋날 때 비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비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왜 예전처럼 자주 전화 안 하니? 배우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늘 나만 힘들게 해. 자녀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줘. 그리고 친구가 서운한 듯 이야기하죠. 연락 한 번 없는 거 보니 이제 우리 사이도 끝이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야 할까요? 비난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해.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저 감정적으로 내뱉어진 비난이죠. 누군가가 말합니다. 넌 너무 이기적이야. 왜 항상 그렇게 실수만 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이런 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깎아내릴 뿐이죠. 이런 비난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결국 나만 상처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말은 어떨까요? 다음번엔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을 조심하면 너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야. 너의 장점을 살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들은 비판이지만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 것인지. 그렇다면 비난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나기 쉽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순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뭘까? 둘째, 비난의 본질을 파악한다. 이 비난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개선해야 할 부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필요 없는 비난은 흘려보낸다. 모든 비난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웃어넘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죠. 넷째, 필요한 비판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조언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비판을 적으로 삼지 않고 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입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난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난에 휘둘릴 필요는 없죠. 어떤 말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조언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난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난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이 오해로 번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 모임에서 요즘 살이 좀 쪘네? 라는 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라는 말,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 말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까? 가끔은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나를 위한 경계도 세울 줄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면서 관계를 지켜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죠. 누군가가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렇게 보였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되묻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논쟁을 피하는 대화법을 익힌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기려는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의견 차이, 심지어 이웃과의 작은 마찰까지도 대부분은 대화의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생각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거리를 둘 줄 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일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신다면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지 않는다. 비난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비난은 상대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비난은 그저 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비난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을 흘려보낼 줄 알고 필요한 조언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모든 비난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웃어넘기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비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비난을 대신 받을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비난을 나 대신 받아줄 사람, 즉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챙기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관계에는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난을 더 많이 받죠.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든,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든,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비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왜 이렇게 맘대로 하니? 라고 할 때 사실 자녀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배우자가 잔소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걸 제대로 했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의 원인이 꼭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모임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누군가 한 명이 자연스럽게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몰아가기도 하죠. 이처럼 누군가는 비난을 대신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우리는 원치 않게 희생양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죠. 가족 내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모든 비난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넌 참 착해서 문제야. 내가 이해심이 많으니까 항상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 말이 익숙하다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책임을 감당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내가 모든 걸 감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아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될까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건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희생양이 될 것인가, 조율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비난을 조율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이 형제 중 한 사람을 계속 비난한다면 엄마, 아빠,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과 대화 중에 누군가 한 명에게 불만이 집중될 때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서로 입장을 들어보자. 라고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죠. 비난을 조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희생양이 아니라 중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비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맞선다고 해서 용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비난은 받아들이고, 어떤 비난은 흘려보내고, 어떤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고, 때로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다루는 방법이니까요.
비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비난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흘려보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역할을 넘길 것이냐. 책임을 회피한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 떠안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가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상대의 감정을 언제나 받아줘야 할까요? 형제 중 누군가는 늘 희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려고 하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늘 희생하면 결국 상대방도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편안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끔 나는 왜 항상 이 역할을 맡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다면 이제는 역할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나설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책임을 분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 준비를 늘 혼자 도맡아 왔다면 이번에는 역할을 나누어 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준비해 줄래?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결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무거운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언제나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나눈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함께 해결해야 하고 어떤 일은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비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순간과 흘려보내야 하는 순간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비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난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억울함이 올라오고 해명하고 싶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난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같은 감정으로 맞서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뭘 하고 바로 반박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되묻는 것이 상황을 더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흥분한 상태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난은 그저 상대의 감정적인 불만일 수 있지만 어떤 비난은 실제로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비난이라면 굳이 대응할 필요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비난이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항상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게을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 게으름뱅이야. 라고 받아치는 순간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너무 정색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난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비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난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듣고 흘려보내고, 어떤 말은 가볍게 받아넘기고, 어떤 순간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비난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되, 비난에 휘둘리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비난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비난을 가볍게 넘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상처받고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요. 어떤 말을 듣고 상처받을지, 어떤 말을 듣고 성장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난은 우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을 피하는 법뿐만 아니라 비난을 다루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면 오히려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비난이 그 사람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 비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건 내가 그렇게 느낀 거구나.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비난을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 비난이 나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비난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처럼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비난은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 그것이 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이 나를 흔든다면 그것은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비난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나를 성장시키는 비판은 받아들이되 단순히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은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셋째, 비난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이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의 말을 통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은 상처받을 이유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난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난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비난을 내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난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면 관계는 물론 삶도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비난에 흔들리는 대신 비난을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